안녕하세요. e4ds.com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고 있는 명세환입니다. 2000년 중반부터인가요? 스마트 기기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술자분들이 터치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터치 기술에 관한 발전 사항과 그리고 또 새로운 터치 기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전자부품연구원의 김건년 센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말씀. 그 센터장님 간단한 소개하고 오늘 이제 보여주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간략한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융합센서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건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연구들은 인간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자동차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인터랙션을 위한 다양한 센서와 인풋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그를 활용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터치도 말씀하셨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로 이제 유저들이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를 이제 개발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센터일 것 같은데 센터 소개도 하나 부탁드릴까요? 저희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들,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안전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어떤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다양한 센서와 인풋 디바이스, 이를 통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UX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홍보를 할 때 3D 터치 기술이라는 얘기를 이제 넣어서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3D 터치 기술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셨었거든요. 조금 한번 클리어 파일을 해주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이번에 말하는 그 3D 터치 기술은 어떤 분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통 이제 3D 터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3D TV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용자들에서. 터치가 3D라고 한다면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그 영상물이 뭐 홀로그램처럼 떠서 그런 것들을 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혹시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3D 기술이라는 것은 2D의 터치 스크린을 3D처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스마트폰 쓸 때 터치할 때 터치 인터랙션은 이제 터치하는 포인트, 접촉하는 손가락의 포인트 위치에 대한 XY 좌표입니다. 2D인 거죠. 근데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XY 좌표뿐만 아니라 누르는 힘, Z축 방향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X, Y, Z인 거죠. 그러니까 X, Y의 위치 데이터와 Z 방향에 누르는 힘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3D TSP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영상을 터치를 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했다면은 지금 하시는 거는 어쩌면 이제 같은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D를 눌러서 그 뒤로 나오는 힘의 깊이를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3D라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벌써 많은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본 기술 설명회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듣고 그리고서 오늘의 이제 메인 설명회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들어온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3D 터치 기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XY, Z 좌표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MEMS를 활용한 멤브레인 형태의 기술이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MEM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압력이나 힘을 잴 수 있는 센서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용자의 누른 힘을 센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을 저희는 이제 인다이렉트 방식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 내추럴 터치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 기술은 그러한 MEMS형 센서를 이용한 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다이렉트 방식은 아니고요. 누르는 포인트의 힘을
직접적으로 잴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이렉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보시면, 힘을 센싱할 수 있는 타치 스크린이 어떠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에 아마 전체적인 그림을 아마 다 이제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터치 관련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터치 기술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게 또 어디로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뭐 벌써 많은 얘기 나왔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추럴 터치가 가능한 터치 스크린 기술에 관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김건년 센터장님과 함께 설명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추럴 터치가 가능한 타치 스크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그 타치 스크린의 어떤 역사라든지 내추럴 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어떤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가 사실은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는 뭐 거의 이제 디지털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이제 PC하고 스마트폰 틈새에서, 또는 PC와 TV의 틈새에서 점차 그 세력을 좀 확장하고 있고, 스마트 TV는 이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과 달리 화면이 좀 크고 또 3D 콘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추럴 터치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아주 중요한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타치 스크린 기술은 사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품이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유저라는 게 결국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가 유무형의 컴퓨팅 혹은 전기전자 기계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든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로 조작을 가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와 사용자 행위를 총칭해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 1세대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1세대에서 사용했던 인풋 디바이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 휠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아이패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계적인 스위치라기보다는 타치 센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타치 휠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5세대에서부터는 클릭 휠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치 센서가 사용자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 어떤 클릭감이라든지 눌렀을 때 어떤 그런 감이 없는 어떤 플라스틱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어떤 클릭감을 줄 수 있도록 클릭키를 사용한 5세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어떤 인풋 디바이스를 채용을 통해서 이런 UI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예전에 이제 도스 환경에서 이렇게 어떤 컴퓨터에다가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규정화된 명령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사실은 이 명령어를 모르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됐죠. 그래서 어떤 이런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고, 지금 가장 익숙한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라든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어떤 컨트롤, 또 마우스를 통해서 사실 매니퓨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타치 스크린이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인 휠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대표적인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한 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컨텐트 자체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떤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실행할 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타치하면 바로 실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어떤 그러한 그 대세가 되고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의 진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규정된 명령어 기반의 어떤 그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은유적인 상징 기반의 메타포 기반의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것이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의 어떤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UI는 사람의 터치, 그다음에 시각, 언어, 필기, 행동은 물론이고 어떤 인지적이고 창의성, 탐색과 같은 어떤 사람의 복잡한 수준의 사고 과정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폰에 어떻게 인지과학이 적용된 예를 한번 보시면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폰의 그 잠금 해제 UI입니다. 사실 아이폰의 웨이크업 방식은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인지과학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잠금 해제 UI는 3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시키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과학에 기반한 거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아이폰의 화면 전환 특성, 그러니까 줌 방식이라든지 터치했을 때 반응 속도가 인지과학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라든지 터치감이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한 아이폰에 보시면 이제 터치 스크린을 쓰시다 보면 암호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암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진동이라는 햅틱이라는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햅틱이라는 것이 그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감각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진동이라는 부분을 어떤 워닝이라든지 어떤 불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터치 스크린, 터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0년대에 터치 스크린이 출현을 했습니다. 최초의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스크린은 60년대 초반에, 중반에 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토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용 컴퓨터 시스템의 광학 방식의 터치 스크린 70년대 초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에 광학 방식의 펜을 이용한 어떤 그런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83년도에 HP에서 9인치 소니 CRT를 이용한 광학 방식의 터치 스크린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태동기를 지나서 90년대 본격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지 ATM 단말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터미널 쪽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PDA의 적용이 드디어 되기 시작했고, 94년도에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닌텐도 DS에 이 터치 스크린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뭐 이러한 성장기를 거쳐서 2000년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풀 터치 스크린이 탑재된 폰은 사실은 뭐 스마트폰은 아닙니다만 LG 프라다가 사실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으로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고, 그 이후에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탑재된 이제 스마트폰들이 복물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스마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다양한 폼팩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터치 스크린 베이스 디바이스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별로 사실 터치 스크린 기술을 정의를 내리면 일단은 중소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쪽에는 이제 주로 이러한 저항막 방식이라든지 정전 용량 방식,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이제 큰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대형 방식은 광학과 이제 초음파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LG 프라다 폰 국내향은 사실은 이런 저항막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펜 터치가 가능하고 저가의 이제 내구성, 저가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투과에도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쓰고 있는 모든 폰들은 사실 이 정전 용량 방식을 다 쓰고 있는데요. 멀티 터치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과 소프트 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전 용량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도성 펜을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제한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노트가 출시되면서 펜 입력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일면서 이렇게 펜 터치가 가능한 정전 용량과 전자유도 방식이 결합된 이 하이브리드 타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의 기술 및 구조를 좀 살펴보면 저항목 방식은 크게 4선식, 5선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정전 용량 방식은
서피스 캡을 재는 아날로그 방식과 프로젝티드 캡을 재는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고,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멀티터치 가능한 스마트폰은 다 거의다가 이제 이런 디지털 방식의 캐패시티 방식이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추럴 터치가 가능한 텍타일 구조, 텍타일 센싱 방식은 크게 인다이렉트 방식과 다이렉트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방식은 힘을 재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다이렉트 방식은 힘을 터치하는 포인트의 위치와 힘을 동시에 재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항 방식을 한번 보시면 처음 LG에서 나온 프라다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번들로 이제 팬이 이제 플라스틱 팬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저항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간에 공기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판 전극과 하판의 투명 전극이 두 가지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도트 스페이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스페이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눌렀을 때 어느 일정한 힘으로 눌러야만 이게 닿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항압 방식을 이제 감압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감지하는데 그 압력이 일정한 힘 이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힘 이상 되면 압력을 감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프트 터치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전 요령 방식이 이제 가능한 그 방식, 이제 사용자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터치감이라는 거거든요. 부드러운 터치감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소프트한 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항압 방식 같은 경우는 구조상 어느 일정한 힘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단점을 극복하고 이제 정전 요령 방식이 이제 대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전 요령 방식의 TSP는 사실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됐죠. 그래서 기존에 저항압 방식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펜으로 쓰거나 뭐 손가락으로 쓰셨을 때 사실은 스크래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에어갭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힘을 눌러줘야 되니까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공기층 때문에 투과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도 있었고요. 근데 이 정전 요령 방식은 사실은 손가락의 캐패시턴스 변화량을 재기 때문에 사실은 맨 위에 커버 레이어가 글래스라서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구성이 우수하고, 또한 액티베이션 포스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냥 소프트한 타치도 잴 수가 있고 멀티 타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캡을 재다 보니까 노이즈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전도성이 아닌 비전도성 물질의 터치가 어렵고, 접촉 면적이 센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이 요구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용량 TSP의 원리를 이제 보시면 멀티타치가 가능한 이제 프로젝티드 캡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판이 있고, 기판 위에 투명 기판 위에 투명 전극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빙 전극과 센싱 전극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전화가 차지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손가락이 올라가면 타치가 되면 이 손가락에 의해서 이 센싱 전극에 있는 전화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캡 값이 줄거든요. 이제 주는 양을 이제 센싱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캡 방식이고요. 셀프 캡 방식은 이제 그와 달리 손가락을 눌렀을 때 누르는 포인트의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직접 셀프 캡을 이제 센싱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캡에 비해서 노이즈가 강한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스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타치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제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고스트 패턴, 고스트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노이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투타치, 정확하게 누른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센싱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전용 TSP 이제 구조별 특징을 이제 보시면,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애드온 방식이 이제 예전에 많이 쓰였습니다. 애드온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터치 매니지 글래스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투명 전극이 있는데, 투명 전극이 글래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GG 방식, 필름을 2장을 쓰면 GFF, 1장을 쓰는데 앞뒤로 전극이 올라가는 건 GF2, 이 방식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그 두께면에서 얇고 무게면에서 좋은 거는 GF2 방식이겠죠. 타치 글래스가 있고 그 밑에 투명 전극이 있는데,
필름 하나에 상하부 전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두께를 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요구가 이제 되면서 아예 맨 위에 커버 글래스에다가 전극 패턴을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모디파이드 된 애드온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래스에다가 커버 글래스에 패턴을 하고 하판 이제 필름에다가 하는 GNF 방식이 있고 아예 필름도 안 쓰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 커버 글래스에다가 모든 XY 패턴을 다 만들어내는 G2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치 센서의 전극을 강화 유리에다가 그냥 바로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께와 무게층에서 가장 유리하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강화 유리다 보니까 강화 유리에 절단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이러한 온셀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TSP 공정을 바로 하는 타입이 있고요. 아이폰 5처럼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 중간에다가 패널 내부에다가 만든 게 인셀 타입, 위에다가 하는 게 이제 온셀 타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TSP를 인셀이든 온셀이든 하다가 페이드 나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버려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치 신호하고 LCD 신호에 어떤 간섭이 발생하는 노이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타치 스크린의 제스처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제스처가 이겁니다. 탭, 더블 탭, 드래그, 플릭, 핀치, 스프레드, 프레스 앤 탭, 프레스 앤 드래그, 로테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하는 멀티타치라든지 하나의 손가락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싱글 타치가 대부분인데 지금 프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프레스라는 거는 실제 누르는 압력을 인지하는 건 아니고 타치하는 그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롱타치죠, 사실은. 그래서 롱타치를 프레스로 이제 인지를 해갖고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누르는 힘을 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UI상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멀티타치 UI인데요. 두 손가락 아니면 두 손가락 이상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는데 사실 이 인터랙션은 애플사가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 멀티타치뿐만 아니라 타치했을 때 포인트의 어떤 XY 좌표뿐만 아니라 누르는 힘과 압력, 그 다음에 어떤 포스처, 이런 어떤 온도 등 어떤 그러한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을 센싱할 수 있는 3D 타치 스크린과 그걸 통한 내추럴 타치 기술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추럴 타치라는 것은 사용자가 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일정한 힘과 압력이라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말기를 만들어서 어떤 걸 타치했을 때는 거기는 사실은 소프트 타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압력에 대한 인터랙션이 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타치 스크린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했던 일이고요. 그럼 과연 이 압력과 힘이라는 게 어떤 인터랙션인지 사실은 청취자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게임들은 자동차 게임은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엑셀 가속 페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을 어떻게 보면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빨리 가는데 지금 타치 스크린은 2D 타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사실 누르는 힘을 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는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게 누르면 얘가 인지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냥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어떤 압력과 힘에 대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되면 2D 공간을, 그러니까 2D 공간을 3D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힘을 갖고 하나의 공간, Z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책장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악기의 건반을 두드릴 때 힘에 따라서 소리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낚시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물고기들 잡을 때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 잡을 때 사실은 낚는 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낚시를 할 때 그런 것처럼 실제 낚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연못이 있을 때 연못에 물장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터치스크린 이런 어플들은 사실은 그냥 타치하는 어떤 그런 그 면적에 따라서 아니면 그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물장구가 쳐지는데 실제로 뭐 세게 치면 물장구가 더 많이 쳐진다든지 뭐 이런 실제 실감 나는 어떤 그런 사용자 리얼 3D UX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갖고 하게 되면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사실은 멀티터치는 가능하고요. 롱터치를 이용해서 XY 좌표와 그 다음에 누르는 힘에 대한 그거를 그냥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된 정보를 주는 거죠. 아, 내가 길게 누르면 그걸 안목으로 이제 인식하게 소프트웨어 조절을 한 거니까 사실은 2D입니다, 2D. 2D TSP인 거죠. 근데 실제로 사용자에게 정말 내가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떤 힘과 멀티터치 했을 때 터치하는 포인트의 힘을 다 개별적으로 센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3D 터치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3D라는 거는 이제 3D TV의 3D는 아니고요. XY 좌표의 2D와 누르는 힘의 Z 방향의 Z 공간까지 감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입니다. 저희가 이걸 3D 터치스크린 또는 이제 텍타일 터치스크린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러한 힘을 인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방식은 약간 다른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다이렉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전구를 쓰지 않고요. 그냥 글래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 판때기 밑에다가 이제 베젤 부분에다가 압력 센서, 맴스 기술, 맴스 기반의 힘 센서나 압력 센서를 놓고요. 사용자가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 플레이트, 투명 플레이트 위에 가운데를 눌렀다고 봅니다. F라는 힘을 눌렀다고 가정해 보면 이 4개의 센서는 각각 4분의 F의 힘을 똑같이 받죠. 그러면 그럴 경우 내가 가운데를 눌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S2하고 S3에 받는 힘이 S1과 S4의 센서에 받는 힘보다 더 크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이제 왼쪽 편으로 옮기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힘과 모멘텀과의 식에 따라서 위치 데이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예인데요. XY 좌표를 힘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이제 멀티 터치를 했을 경우 어떤 포인트를 누르는지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포인트를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옆에를 눌렀을 때 이 센서 입장에서는 두 개의 핫벡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누르는 힘의 가운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멀티포스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단말기가 이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외란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진동과 외란에 대해서 안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눌렀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되려면 이론적으로 어떤 가정이 있냐면 사용자가 수직력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멀 포스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되고요. 근데 사용자라는 건 노멀 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르기 때문에 옆에 전단력, 슈어 포스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슈어 포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오차나 뭐 이런 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인다이렉트 방식은 과거에 뭐 IBM이라든지 몇 개 회사들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사실은 빔 마운티드 센서, 뭐 모노필라멘트 마운티드 센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축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터치 에어리어가 꼭 투명한 어떤 글래스가 아니라 이런 돌이라든지 나무 이런 다양한 거에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주로 건축 쪽에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상에 올라가는 단추를 넣는다거나 이런 데 많이 쓰였는데 고정된 형태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 10Hz 이하의 바이브레이션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타치와 타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제 200ms 이상의 어떤 타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좀 느리고요. 멀티터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어떤 모바일 단말기에는 인터넷 방식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냥 위치는 기존의 ITO 투명 정보를 이용해서 재고, 힘은 따로 재자. 근데 힘 센서를 배제 부분에 넣자.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니샤라는 이제 그 TSP 업체에서 나온 건데요. 그 퀀텀 터널링 컴포짓이라고 하는 페라텍, 영국의 페라텍사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센서를 써서 사용했는데, 이 센서 자체가 힘의 레인지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내추럴 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의 레인지가 한 500g까지 가능해야 되는데, 한 100g에서 거의 세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힘에 대한 리액션을 센싱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방식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멀티타치 멀티포스 관련된 국내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개 이제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풍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렉트 방식으로 힘을 잴 수 있는 Z축에 대한 어떤 힘에 따라서 정정 용량 값의 변화를 잴 수 있는 그러한 타치 스크린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제 멀티타치 멀티포스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이제 MI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방식은 인다이렉트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압력 센서 어레이를 배치해서 압력 센서의 힘 부포를 계산해서 위치를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압력 분포 계산에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위치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 방식은 이제 그 원리상 이제 멀티타치하는 포인트 각각의 힘을 따로 이제 센싱하기가 어렵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모바일 기기 배면에다가 FSR이라고 이제 힘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센서를 FSR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스 제스처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간단하게 확인한 정도고요. 전기용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모바일 기기 케이스에 힘 센서를 부착해서 어떤 그 탄젠셜 포스를 측정한 형태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타입, 카이스트나 종기원에서 한 타입은 이제 멀티타치는 되는데 이제 멀티포스가 안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국외 기술 개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대에서는 이제 Interpolating Pulse Sensitive Resistive Sensor라는 IFSR이라는 그러한 센서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 압력에 대한 패턴을 이제 센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타치 멀티포스가 가능한데, 이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센서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투명한 패드 쪽에 응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터치 스크린에는 불투명한 센서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QSI라고 하는 미국 회사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인다이렉트 방식의 대표적으로 4개의 코너에 힘 센서를 배치해서 위치를 재는 방식이고요. 스탠텀이라고 이제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디지털 저항망 방식입니다. 누르는 힘의 세기를 손가락의 터치 면적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정정 용량 방식 같은 경우도 누르는 힘의 세기를 손가락의 터치 면적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는 것이 이제 소프트하기 때문에 어떤 딱딱한 글래스면에 닿았을 때 힘을 주게 되면 면적이 변하게 됩니다.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어떤 변화를 갖고, 내가 이 정도 힘을 눌렀다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슈더 프레저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저항막 방식으로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동일한 면적을 갖는 펜을 눌렀을 때는 사실 안 되죠. 왜냐면 동일한 면적의 펜을 갖고 눌렀을 때 세게 누른다고 해서 접촉 면적이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는 어떤 치명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니사에서는 이제 정정 용량형 터치 센서하고 압력 센서 액추에이터를 놓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눌렀을 때 액추에이터가 이제 액추에이션을 하고요. 압력 센서를 통해서 누른 힘에 대한 부분을 감지하는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니샤에서 나온 게 아까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IT 투명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를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젤 부분에다가 압력을 잴 수 있는 센서를 놓는데, 그 센서가 이제 영국의 이제 페라텍사에서 나오는 컴턴 터널링 컴포짓 기술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드린 것처럼 그 센서 자체의 힘의 레인지가 100g 이하에서 거의 100g 이상에서 세츄레이션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힘의 레인지를 갖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타치 멀티포스에 관련된 부분에 봤을 때는 이 뉴욕 대학의 이 방식, IFSR 방식이 유일하게 지금 되고요. 나머지 방식들은 이제 다 멀티포스가 안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원에서 과거에 이제 개발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동영상 한번 좀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고 이제 안드로이드에다 뭔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게 이제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 폰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안드로이드 개발 플랫폼을 저희가 갖고 거기다가 저희가 개발한 타치 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탑재하고 전용 칩을 이용해서 멀티타치 멀티포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연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을 눌렀을 때 접촉 연장과 상관없이 누르는 힘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이제 커지게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멀티타치가 됩니다.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한 어떤 위치, 누르는 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내추럴 터치, 그러니까 힘과 압력 기반에 대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쉽게 사용자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피아노를 얘기했습니다. 악기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2D의 어떤 밋밋한 피아노를 저희가 이제 3D 건반 형태로 만들고, 누르는 힘에 따라서 피아노의 소리의 크기를 강약, 중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멀티터치, 멀티포스가 가능한 피아노에 대한 어플을 한번 저희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시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지금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피아노 게임을 개발해서 거기다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게 눌렀으면 건반이 이제 많이 내려가고 색깔이 많이 변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누르는 거랑 세게 누르는 거랑 이 건반이 들어가는 깊이와 색깔이 변화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리도 다르고요. 실제로 실제 우리가 피아노 건반을 치는 듯한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느낌들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하는 어플입니다. 피아노 어플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럼을 치는 겁니다. 타악기. 그래서 타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게 쳤을 경우와 약하게 쳤을 경우 사실은 그런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드럼을 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주시도록 개발된 어플이고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플랫폼적인 스마트폰에다가 저희가 실제 DSP를 탑재해서 보신 것처럼 이제 살짝 누른 거랑 세게 눌렀을 때 지금 드럼의 특징은 이제 그 드럼 위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렀을 때 어떤 세게 눌렀을 때 인터랙션에 물방울의 튀김의 정도, 그 다음에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복합해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좀 누르는 힘과 좀 인터랙션 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이렇게 쓸어낸다거나, 그 다음에 했을 때 좀 이렇게 물방울의 어떤 파편의 튀김, 물방울의 튀김의 정도, 높이,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만들어서 리얼한 어떤 그러한 실감, 힘에 대한 부분을 실감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제 드럼 어플이라고 한다면, 세게 치거나 늦게 치거나, 약하게 치거나, 똑같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사실 드럼을 치는 듯한 느낌보다는 그냥 가짜 드럼을 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3D TSP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리얼한 감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운 시간에 지금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설명회 진행되면서 이제 질문들이 몇 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 한 2가지 정도를 보니까는 이거는 센터장님이 답을 좀 한번 해주시면 네. 좀 더 명쾌하게 청취자분들이 듣고 가실 수 있겠다 싶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감압 방식이 혼용된 형태인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전의 감압 방식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사실은 그 공기라는 어떤 스페이스가 있고요. 공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부 전극, 투명 전극과 하부 전극 사이에
두 개의 어떤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기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리되어 있고 공기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개발하고 시연했던 이 터치 스크린 기술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기층이나 에어층이 있고 스페이스라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텍타일 센싱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누르는 힘을 직접적으로 멀티터치하는 포인트의 힘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감압 방식, 예를 들면 저항압 방식이라는 방법을 혼용한 방법은 아니고요. 네, 독자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적 용량을 센싱을 하지만 저희의 구조는 이제 소프트 터치하고 하드 터치, 그러니까 어떤 힘에 대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독자적인 어떤 새로운 구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전극 패턴, 사실 어떤 디자인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멀티터치와 멀티폴스가 가능한 어떤 투명 전극의 어떤 디자인과 그 다음에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런 내추럴 터치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구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도 이제 맴스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맴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맴스 타입에 그런 어떤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맴스 타입의 센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처음에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인다이렉트 방식 같은 경우는 베젤 부분에 맴스 타입의 압력 센서나 힘 센서를 놓고 누르는 힘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4개의 센서에 분포하는, 전달되는 힘의 양을 갖고 거리를 계산해서 엑스의 좌표를 하는 인다이렉트 방식이 맴스 타입이고요. 그거랑 달리 저희는 이제 그 정적 용량 방식이면서도 힘에 대한 거를 멀티터치, 멀티포스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극 구조와 레이아웃을 통한 독자적인 설계 패턴과 구조를 통해서 또 힘에 대한 부분을 센싱하는 그런 타입이라 맴스 센서를 이용하는 그런 인다이렉트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부품연구원의 김건년 센터장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금일 설명된 기술에 관하여서는요,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연락하시면은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센터장님, 오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설명을 다 마무리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덧붙여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싱글 터치에서 이제 멀티 터치 시대가 왔고요. 이제 멀티 터치 시대에서 멀티 터치와 멀티폴스가 가능한 내추럴 터치 시대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추럴 터치, 사용자의 어떤 자연스러운 터치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터치 스크린 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